서로 일찍 그렇게 하나면요. 좀 간격없어. 시간이 또 힘들는데 추여 르홍. 추나라와 노나라가 싸웠다. 추나라는 아주 조그마해요. 노나라보다. 목공문활 오유사 사자 33인 이민 막지사야. 목공은 추나라 임금이에요. 목공이 물어 말하기를 나의 유사 벼슬아치. 벼슬아치 중에서 죽은 자가 33인인데 그런데도 백성들은 아무도 그들을 위해서 죽지 않았다. 즉 벼슬아치인데 벼슬아치들이 병사들을 끌고 이제 가서 싸웠는데 이제 벼슬아치들이 이제 싸우다 죽었는데 이 끌려간 같이 간 그 백성들이 같이 끌려가고 간 백성들이 저 죽으면 죽었지만 나만 살면 되지 다 항복하고 도망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같이 죽을까 하고 싸우지 않고. 주지즉 불가승주 두주 즉 시기 장상지사의 불구 여지하지까요. 그러니 그게 자기들만 백성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내빼고 그랬으니 그것들을 그 백성들을 다 죽이자니 불가승주 다 죽일 수도 없고 그걸 죽이지 않고 내버려 두자니 시기 장상지사 그 장상 윗사람들의 죽음을 보고서도 그 사람들을 구해주자는 것이 밉습니다. 여지하지까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것들을 뭐 중대장 대대장 뭐 이런 것들 다 죽어가는 데서 그 쫄병들이 다 도망가고 그러는데 이걸 다 처벌하자니 이거 다 처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버려 두자니 이걸 어떻게 내버려 둡니까? 응? 맹자 대활 흉년 기세 군진인 노야 전어 부학 장자 산이 지사방자 기천인리. 맹자 대활하는 게 흉년 기세 흉년에 기근이 든 해에 임금의 백성 중에 늙고 약한 자들은 부학은 또랑이에요. 또랑에서 뒹굴고 장자 건장한 자들은 흩어져서 사방으로 간 자들이 몇천 명입니다. 늙고 약한 자들이 또랑에서 뒹군다는 건 뭐냐면 또랑에서 뭐 헤엄친다는 게 아니라 죽어갖고 그 시체가 또랑에서 굴러다닌다는 얘기예요. 늙고 병든 자들은 죽어갖고 그 시신이 또랑에서 굴러다니고 건장한 자들은 그래도 기운이 좀 있으니까 먹고 살려고 사방으로 흩어진가 제가 몇천 명입니다. 이 군지 창릉실 부고충 유사한 막이고 그런데 임금의 창릉 창고예요. 창고는 실 가득 찼고 부고지 창고예요. 충 가득 찼다 이래요. 임금의 창고에는 곡식 그득그득 가득 찼는데 유사 그 벼슬아치 중에 누구도 그런 사실을 구하지 않아요. 백성들은 굶주려갖고 죽어가고 있는데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가득 있는 거 그럼 그 창고를 털어갖고 백성들은 먹이는데 그런 사실을 누구도 구하지 않는다. 시상만이 자나요. 이것은 윗사람이 기울여갖고 아랫사람을 해친 것이다. 증자와 계지 초로이자 반호이자야. 증자가 일찍 말하기를 경계하고 경계해라. 초로이자 이는 너예요. 내게서 나온 것이 반호이자 내게로 돌아간다. 내가 한 거 그대로 나한테 돌아간다. 경계하고 경계해라. 내게서 나온 것이 내게로 그대로 돌아간다. 민, 금, 휴, 득, 반지야. 대저, 백성들은 이제 그 이후, 지금 이후에야, 즉 이제야 자기들이 당한 것을 반지, 돌려줄 수 있었던 것이다. 응? 벼슬아치에서 나온 것을 이제야 돌려줄 수 있었던 것이다. 군, 무, 임금께서는 그들에게 죄를 묻지 마십시오. 군행 인정, 친기상, 사기, 장이. 임금께서 어진 정치를 행한다면 사는 직이에요. 그렇다면 민친기상, 백성들이 그 윗사람을 친애하고 기장, 장상, 그 윗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죽어갑니다. 사랑을 베풀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이건 뻔한 용도고요. 우리가 이제 이 대목부터 이제 육아의 그 정치가 현실에서 얼마나 무능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 대목부터. 등문공 문활, 등 소국이야, 간호 제초, 사제호 사초. 등문공이 묻기를
덕은 작은 나라였는데 강대국이 제 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있습니다. 제 나라를 섬길까요? 초나라를 섬길까요? 초나라는 남쪽에 있고 제 나라는 동쪽에 있고, 그 강대국 그 사이에 끼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편이 될까요? 우리하고 비슷하네요. 옆에 덩치 큰 중국 있고 또 덩치 큰 미국 있고. 맹자대활 시모 비오선 등급이야. 그랬더니 맹자가 대답하면 그런 꾀는, 그런 계책은 내가 능히 언급할 수 있는 그런 바가 아닙니다. 그런 계책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무의주 유의를, 근데 그만두지 말라 하신다면, 말을 그만두라고 하지 않으신다면 유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착사지야 축사성야 여민수지 효사의 민불고 즉 실가이냐. 사지, 이 연못이라는 것은 성 옆에 판 해자예요. 해자를 깊이 파고 축사성, 이 성을 높이 건축해갖고 여민수지 백성과 더불어 지키다가 효사 힘이 다해 죽더라도 민불거 백성들이 떠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것을 원론합니다. 죽을 힘을 다시 성벽을 또 개축하고 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저항하는데도 하자고 해도 백성이 도망가지 않는다면, 즉 백성이 임금을 같이 죽겠다고 나선다면 할 만한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등, 문공, 문활, 제인, 장, 축설, 오신공, 여지하실까? 등문공이 물어말하기를 저 나라 사람들이 설이라고 하는 곳에 아마 그 등나라 옆에 있는 그 절약상 유충 중명이죠. 설에 축, 성을 쌓으려고 하는데 오신공, 내가 매우 두렵습니다. 여지하실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맹자대활, 석자, 태왕, 거빈, 적인, 친지, 지, 기산지하, 거빈. 맹자가 대답하면 옛날에 태왕은 문왕의 할아버지죠. 태왕 때 호경 그쪽으로 이제 나가거든요. 태왕이 빈이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북쪽에 있는 적인, 오랑캐인 적인들이 침범해 왔는데 태왕은 그 빈이라고 하는 땅을 버리고 기산의 아래쪽으로 가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적인이 쳤을 때 그걸 죽을 힘을 다해 방어하지 않고 그걸 이제 다 가져 버리고 그냥 도망가서 기산 아래로 도망가서 거기에 살았습니다. 비택이 취지 부득이야. 그건 자기가 뭘 골라서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골라서 취한 것이 아니라 부득이 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던 말입니다. 그 위선 후세 자손 필요 왕정이 대저 진실로 선을 행하면, 착한 일을 행하면 후세 자손들이 중에 필요 왕자, 왕이 될 자가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태왕의 손자가 문왕이고 문왕의 아들이 무왕인데 무왕이 천하의 왕이 됐잖아요. 그런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후세 자손의 필히 반드시 왕이 될 자가 나옵니다. 군자, 창업, 수통, 위강제. 군자가 창업하여 수통, 그 계통을 쭉 내려갖고 내려주는 것을 이어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대등 나라 이어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야, 부, 성공, 즉 천연. 근데 만약 공을 이루는 것은 천, 하늘의 뜻입니다. 그건 하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군, 여피하게 임금께서 제 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위성이 힘써 선을 행할 뿐입니다. 이게 대답이라고 해요? 이걸 대답이라고 해요? 하나가 더 있지? 계속 같은 얘기니까 하나만 더 하고요. 등문공 문활, 등서국이야. 간력이 4대국, 즉 부등면. 등나라 문공이 말하기를 등은 작은 나라라, 작은 나라입니다.
활력, 힘을 다해 대국을 큰 나라를 섬겨도 부득면 면할 수 없습니다. 재난은 화를 면할 수 없습니다. 여자지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잘 섬겨도 무슨 핑계를 대고 저걸 하는데 그거 피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맹제대활, 석자, 대왕, 거빈, 적인, 침지. 맹자가 대답하면 옛날에 태왕이 빈에 살 때 북쪽에 적인들이 침략해 왔습니다. 사지 비패 부득면 근데 그 적인을 달리려고 그들을 섬기기를 피패, 짐승 가죽과 비단 같은 피력으로 그걸 갖다 바치면서 섬겨도 부득면 재난을 면할 수 없었고 사지 견막 부득면 견막 개나 말을 갖다 바치면서 섬겨도 화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사지 주옥 묻으면 구슬과 옷 같은 걸 갖다 그런 보물을 갖다 바치면서 섬겨도 화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도 화를 면할 수 없었다. 이건 속을 아니고 촉을 읽어요. 모은다는 뜻에 내 촉기 기로의 고지왈 적인지 소욕자 오토지야. 그래서 기로 기는 나이 60 이상의 노인을 기라고 그리고 70 이상을 노라고 그래요. 아까 80 이상은 뭐라고 그랬죠? 기로 그 노인들을 척 불러 모아 고해 말하기를. 그러니까 그 노인들 부르는 거니까 그 노인들이 이제 장로라고 그 마을에 이제 어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장로들을 불러 모아 말하기를 적인지 소욕자 어떻게 지금 적인들이 바라는 것은 나의 토지다. 내 땅이다. 오 문지야 군자 불이 기 소위 양인자 해. 내가 듣기로는 군자는 이 기 소위 양인자 그것으로 사람을 기르는 아버지당보다 더 훌륭하고 거창하게 치렀다고 하는 것이냐. 전이사 후이대부 전에는 사회 신분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는 사회 신분이었고 후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는 대부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이 삼정 이 후이 오정이요. 전에는 삼정을 했고 후에는 어머니상은 오정을 해서 그랬습니까? 저건 뭐냐면 솥에 고기를 담는 거예요. 뭐 소, 돼지 뭐 이렇게 갖고 세 종류의 고기를 올린 게 삼종이고 다섯 종류의 고기를 올린 게 다섯. 저는 아버지상은 삼정을 했고 어머니상은 오정을 해서 그런 것입니까? 왈, 부, 위, 관과 의금직이야. 아니다. 관과 관은 그 실제 그냥 넣는 거고 곽은 그 관을 또 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금 그 염할 때 입히는 옷과 거기에 이렇게 둘러싸는 이런 것들에 아름다움 갖고 그런 것이다. 왈 비소위 유야 빈부부동이야. 그것은 유라고 할 게 아닙니다. 지나치다 빈부부동이야.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고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빈부 그때는 가난했고 지금은 부유했기 때문에 빈부가 같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는 아닌데 그런 것이다. 그때 가난했으니까 어쩔 수 없었고 응? 그랬던 것입니다. 악정자 견면자 왈 악정자 그러나 한참 후에 악정자가 면자를 봤어요. 말하기를 그 고문 군위 내견이야. 그건 악정자의 이름이에요. 제가 임금에게 고해 임금께서 위는 뭐뭐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레견 보러 오려고 했습니다. 폐인 이후 장창자 적은 시위 군 시위 불가능해요. 근데 그 임금을 모시는 폐인 가까운 시정인 장창이라고 하는 자가 있어. 적은 임금을 막았어. 임금을 못 가게 막아서 군 임금이 시위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불가능 오지 못했습니다. 왈 행혹사지 지혹무지. 이 맹자가 말하길 어떤 일이 행해지는 것은 혹 무언가가 그렇게 시킨 거고 이렇게 막히는 것은 무언가가 해방 놓는 것이다. 행지 비인소느냐. 행해지고 막히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순리대로 잘 풀어가고 어떤 거는 풀려가지 않고 막히고 이런 것들은 인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비인소느냐는 군지 오지 부로 청약 내가 너나라 임금을 만나지 못한 것은 하늘이 결정하는 것이다. 잠시이자 얻는 사 여 부르제 그 뒤에 거는 다
주석이에요. 주석이 잘못됐네. 장씨자, 장이라는 자가 성이 장씨니까 장씨 아들놈이 어찌 능히 사여 부르지 나로 하여금 만나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게 그는 다 주예요. 이게 그 맹자는 운명론자예요. 얘를 따르면 운명론자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시대 사람을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데 오늘 이제 맹자의 취약점을 두 개 봤죠. 현실에서 전혀 무대책이다. 죽길 다음에 싸우든가 아니면 도망가든가 둘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그게 하늘이 결정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어찌 되겠느냐. 내가 빠진 얘기입니다. 이거로 양양편 끝났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양인자 사람을 기르는 거 사람을 모르고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기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소위양인자 그 사람을 기르는 것은 토지예요. 토지 때문에 사람을 해치지는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토지 문제 때문에 사람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들었다. 2, 3자 화음 2, 3자 당신들은 2, 3자 당신 어찌 임금이 없는 것을 걱정하십니까? 뭐 임금 없어도 되지 않냐. 아장거지나는 장차 떠날 것입니다. 거빈, 유, 양산, 어부, 기산지하, 거원. 그래서 빈을 버리고 양산을 넘어 기산의 아래에 읍을 짓고는 읍을 만든 것은 거기에 살았다.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한 식으로 그 기산 아래로 도망가서 거기서 살았다. 빈이나 일이냐 불가시냐. 그랬더니 빈지방 사람들이 말이죠. 저 사람 참 어진 사람이다. 불가시냐. 저런 임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종지자 여기시. 그래갖고 그를 따른 사람들이 마치 시장으로 몰려드는 듯 했다. 그러니까 또 하나 혹과 세수야 비신지소능이야 효사의 물건 효사 물건.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도 말한다. 세수야 이 땅은 선조로부터 와서 내가 세수 대대로 지켜온 땅이다. 비신지소능이야 내 몸이 어떻게 능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뭐 도망가거나 딴 데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대로 조상 대대로 보니까 죽더라도 여기서 죽고 살더라도 여기서 살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대로 내려오니까 무조건 지켜야 한다. 효사의 물건 힘을 다해 죽더라도 떠나서는 안 된다. 군, 청, 태거, 사이자. 임금께서는 청컨대 태거, 사이자 이 둘 속에서 택하십시오. 그죠? 이거 줄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 성리학자들을 한번 보자고요. 여기요. 양시왈, 양시는 양시라고 하는 그 성리학자예요. 맹자지어 문공 시고지 효사이 이 지점이야. 맹자가 정문공한테 대하여 처음에는 효사이 힘을 다해 죽을 뿐이다 라고 알려줬는데 그것은 예법의 전공법이다. 정통법이다. 그건 예법 그대로 한 것이다. 조상 대대로 나온 땅이니까 그냥 온 힘을 다해 죽더라도 그 지키는 게 이의 정통이다. 지, 기, 신공, 즉 이 대왕지사 고지 비득이야. 그런데 그가 막 죽는 거에서 매우 심히 두려워하는 거를 이르러 태왕지사 고지 태왕이 빈을 버리고 저기 기산의 아래로 내려간 그 얘기를 알려준 것은 비득이야. 비득이는 부득이한 것이다. 뭐 당신이 이렇게 그냥 죽는 게 두렵다면 그럼 그렇게라도 해라. 연, 무, 태왕지덕이고 즉 민호, 부종이 수지어망 즉 우, 부약, 효사지, 위, 유. 그런데
무 태왕지덕이고 태왕과 같은 태왕은 그렇게 떠나가니까 빈나라 빈지방 사람들이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다 따랐듯이 태왕과 같은 덕이 없이 나라를 버린다면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혹시 쫓아가지 않아서 마침내 나가는데 이룰 수 있다. 그 사람들이 같이 다 쫓아와야지 뭐 재건하고 그러지 아무도 쫓아오지 않으면 마침내 망하는데 이룰 수 있으니 그렇게 타면 또한 효사지위 힘을 다해 죽길 각오라 하는 것이 더욱 나음만 갖지 못하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힘을 다해 죽는 게 훨씬 낫다. 고우 청태고 사이다. 고로 이 두 가운데서 택하라고 한 것이다. 처음에는 그냥 여기서 죽는 게 원래 전공법인데 전공법인데 한 둘이 하니까 그렇다면 도망가라 그런 건데 도망가려면 그래도 백성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덕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5월 맹자서론 자세속 관지 즉 가위 무문 또 말하자면 맹자가 논한 바는 세속의 관점에서 살펴보건데 무무 아무런 계책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또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연 리지 가위자 불가여차. 그러나 이치상 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것에 불과하다. 이치를 따져갖고 생각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것에 불과하다. 사차 즉 필위 의진지 위의. 만약 이 둘을 버린다면 반드시 의는 소진장이 있죠. 합종연행 세치어로 막 합종연행 계책을 폈던 장이나 소진이 하던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즉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옆에 나라 대국을 끌어들여갖고 여길 막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외교를 펼칠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하는 행위를 하게 될 것이다. 범사 부가 공 구속 대적 일은 할 수 있는 것을 구하고 공은 이룰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다. 취 피로 지무지 말이 불순 천리지. 정자 비소면지 도야. 어떤 방책을 취하면 반드시 지모지발 말단에 소진장려 하듯이 말단에 징후에서 취하고 그러니까 말단의 징후 합종연행하고 막 이런 말단의 징후를 취하고서 불순 천리지 정자 천리의 올바름을 따르지 않는 것은 성현의 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른 나라 끌어들여갖고 뭐 외교로 관계에서 맞고 뭐 이러지 않고 그냥 죽든가 도망가든가 둘 중에 하나 답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의 얘기를 쓰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 시대에 참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생존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육아가 전국시대에 쓸 수 없는 도덕교과서에나 쓸 수밖에 없는 얘기가 되는 한계예요. 노평공 장출 노나라 평공이 장차 나가려고 했다. 폐인 장창자 총알 카일 건출 즉 필명 유사소지. 폐인은 옆에 가까이 두고 부리는 시종이에요. 가까이 두고 부리는 시종인 장창이라고 하는 자가 청에 말하기를 다른 나라에 임금께서 나가신다면 반드시 유사 관리에게 소지 갈 곳을 명했습니다. 내가 어디 갈 것이다 준비해라 라고 갈 곳을 명했습니다. 금 승여 이 가위 유사 미지 소지 감촉. 근데 지금 승여 옛날에 말을 타지 않고 수레를 탔으니까 말은 마구간에 두고 수레는 수레대로 보관해요. 우리가 갈 일 있으면 수레 끌어내고 말 끌어내고 이제 이걸 묶어두거든요. 가위라는 건 이제 이렇게 묶어놨는데 유사 그걸 담당하는 차가 갈 곳을 모르고 있습니다. 감촉 감히 묻겠습니다. 도대체 어디 가시려니까? 공활 장경 맹자 그랬더니 공이 말하기를 노평공이 말하기를 맹자를 장차 볼 것이다. 왈 하재 무엇 때문입니까? 군 소위 경실이 선어 필부자 이위령 임금께서 경신
자기 몸을 가볍게 하면서 필부에게 앞서 하는 것이 그가 현명하다고 여겼습니까? 당연히 지리상 봤을 때 맹자가 노평공을 보러 와야지 임금이 일개 백성을 먼저 보러 간다는 게 그가 현자라고 여겨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예의유현, 유현자축. 예의라고 하는 것은 어진자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 어진자는 예의를 평소 한다 이거예요. 실행한다. 그런데 맹자의 후상 유존상, 맹자의 부모는 둘아니에요. 응? 부모의 상인데 뒤에 치는 상이 앞에 치는 상보다 나갔습니다. 즉 맹자의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으니까 아버지 상이 더 중하거든요. 근데 맹자의 어머니 상이 아버지 상보다 훨씬 더 거창했다는 얘기예요. 군 무경은 임금께서는 그 자를 보지 마십시오. 그러니 그런 자가 어찌 예의를 알겠습니까? 응? 자기 어머니 상을 자기 아버지 상보다 더 거창하게 치는 자가 공을 락 그랬더니 공이 많은 길을 락 그렇죠. 옳다. 그러자. 악정자 이편 왈 군 해위 불견 맹가야. 그랬더니 악정자는 맹자의 제자예요. 악정자가 이편 들어가서 노평공이라고 그랬나요? 노평공이죠. 노평공을 보고 말하기를 임금께서는 해위 어찌하여 맹가를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맹자라고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맹가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는 악정자는 제자니까 맹자를 맹가라고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임금이 맹자보다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임금 앞에서는 맹자 이름을 부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함자를 입에 안 올리지만 어떤 때는 아버지 함자를 올리잖아요. 근데 아버지보다 윗사람한테는 아버지 함자를 올리는 거거든요. 맹가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왈, 혹고 과인왈. 맹자지 후상 유전상 시 불황류냐. 그랬더니 혹고 과인화. 어떤 사람이 과인에게 고해 말하기를 맹자의 후상, 맹자의 어머니상이 아버지상보다 나았다고 했다. 시 그래서 불황류냐. 걸어가지 않은 것이다. 왈 하제 군소리유자. 무엇입니까? 임금께서 나았다는 게 도대체 무엇 근거로 어머니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맹자 견 제선왕왈 현우가 있죠? 아련하다고 맹자 견 제선왕왈 소위 공자 비위 유 교목지 위야 유 쇄신지 위야. 맹자가 제선왕을 아련하고 말하기를 소위 고 여기서 고자는 이것자로 말이고요. 예고자요. 이 옛날 글들은 바람이 같은 게 그냥 막 섞여버려요. 고국이라는 게 옛날 나라는 게 아니라 오래된 나라. 나라가 오래된 나라라는 것은 교목은 높은 큰 나무예요. 큰 나무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 쇄신 대대로 내려온 신화가 있는 것을 일컫는 것이다. 즉 오래된 나라라는 것은 큰 나무가 있는 것을 일컫는 게 아니라 대대로 그 나라와 운명을 같이 한 그 훈구라고 그러니까 오래된 신화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뭐냐면 왜 교목이라고 큰 나무라고 그러냐면 그 종묘는 달라요. 종묘는 자기 조상들을 모시기 때문에 조상들의 이제 그림이라든가 뭐 초상화 이런 거를 놓고 모시면 되는데 지금 같은 사진이죠. 근데 그 사직은 토지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요. 신주로. 그래서 나무가 그 나라가 오래되면은 사직이 오래됐으니까 나무가 오래됐으니까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 나무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그 사직이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나라는 게 그 사직에 큰 나무가 오래돼서 큰 나무가 있다는 게 그게 오래된 나라는 게 아니라 대대로 내려오는 신화가 있는 것을 일컫는 것이다. 왕국 친신의
석자 소진 금일 부지 기망이다. 빨리 그러세요. 220쪽이요. 잠깐 이렇게 들었으니까 소위 고국자 비위 요 교목지위야 요 쇄신지위야. 고국 이 고자는 이 고자예요. 오래된 나라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가 있는 것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쇄신은 대대로 내려온 신화이고 대대로 내려온 신화가 있는 것을 일컫는 것이다. 이 큰 나무라는 것은 사직의 그 토지를 상징하는 신목으로 신주로 나무를 심어요. 그러니까 사직이 오래되면 그 나무가 나이가 많으니까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큰 나무를 일컫는 거예요. 큰 나무가 사직이 오래됐다는 것을 일컫는 게 아니라 대대로 내려온 신화가 있는 것을 일컫는 것이다. 왕으로 친신인데 왕께서는 죄송한 당신은 친한 신화도 없다 이거야. 세신 대대로 내려온 신화는 커니와 당신이 친애하는 신화도 없고 석자소진 금일 부지기만하다. 절에 당신이 벼슬길에 나가게 한 자를 지금은 그 사람이 없는 것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친한 신화가 없는 게 아니라 전에 저는 괜찮네 그래갖고 벼슬자리 옮겨라 벼슬자리에 자기 네가 등용해놓고도 걔가 없어진지도 모르고 있다. 응? 그러니까 왕을 씹은 거죠. 응? 그랬더니 왕이 말하기를 오 하이 시 기부제의 사지. 내가 어떻게 하여 어떻게 기부제 그 사람 아까 옛날에 벼슬길에 자기가 발탁해갖고 벼슬길에 나가게 한 자를 지금 그 사람이 없는지도 모른다 그랬는데 내가 그 친구가 어떻게 재주가 없는 걸 어떻게 알고 그를 버릴 수 있겠느냐. 이건 뭐냐면 자기가 석자소진 지난날에 발탁한 것은 그때 봤을 때는 똑똑한 줄 알고 훌륭한 줄 알고 여기가 벼슬길에 발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별 볼 일 없어서 자기가 내쫓았다 이거야. 근데 내가 어떻게 처음부터 걔가 겉으로만 그러지 속으로는 재주 없는 거를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아차리고서 걔를 벼슬길에 아예 등용을 하지 처음부터 등용을 안 할 수 있었겠느냐. 근데 처음에는 내가 똑똑한 줄 알고 등용을 시켰는데 별 볼 일 없어서 쫓았는데 내가 어떻게 처음부터 걔가 사실은 재주가 없는지를 내가 무슨 재주를 알 수 있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죠.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 아니에요. 윤석열이 쫄았다고 검찰총장 시켰다가 아주 난리를 뒤집어 쓰고서 억지로 내쫓았잖아요. 응? 이런 얘기를 내가 어떻게 처음부터 걔가 그럴 줄 어떻게 알았겠느냐. 그랬더니 와 명제가 말해 국군 진연 여부득이 장사 비유존 소유처 가 불신이요. 그랬더니 명제가 나라 임금이 진연 어진 사람을 현명한 사람을 벼슬길에 나가게 할 때는 벼슬길에 등용할 때는 부득이한 것처럼 해야 한다. 어쩔 수 없는 것처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장차 사는 사역동사에 비천한 사람이 좀 존귀한 사람보다 요런 낫다는 거예요. 올라가야 비천한 사람으로 하여금 존귀한 사람 위에 올라오려고 하고 그 손은 내가 관계가 좀 별로 없었던 사람을 아주 가까운 사람들 위에 올려놓으려고 하기 때문이니 불신,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지금 뭐냐면 너 같은 사람을 발탁할 때는 그 사람이 발탁 당시는 아주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발탁해갖고 뭐 판서를 시킨다든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탁된 사람은 낮은 위치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이게 이제 그거예요. 지위가 낮은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보다 더 위에 올라가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을 몰랐으니까 전에는 관계가 소원했죠. 그러다가 내가 가까이 친한 사람들 위에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발탁해갖고 등용을 한다는 것은
지위가 낮은 사람을 자기보다 존귀한 사람 위에 올려놓고 그동안 관계가 소원했던 사람을 관계가 좋았던 사람 위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것이니 어찌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건 주의 여충인데 어떻게 색깔이 빨간색으로 나왔어요? 여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의문사인데 긍정을 전제로 하는 의문사예요. 아이고 여기서부터예요. 이거 잘못됐고 좌우부터요. 좌우 맞죠? 맞아요? 네, 맞아요. 좌우 개활현 미가야. 왕의 좌우에 있는 사람이 모두 말하기를 그 사람이 현명한다 하더라도 현명하다고 말하더라도 미가야 악이 됩니다. 제대부 개활현 미가야. 대부들이 모두 그 사람이 현명하다고 말해도 미가야 안 됩니다. 국인 개활현 영우 찰지 견언은 연우 용지라. 그러니까 왕의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안 되고 대부들이 전부 훌륭한 사람이라도 안 되고 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부 밑에 있는 그러니까 도성왕의 사회신분인 사람들이 모두 현명하다고 말하면 그런 연후에 그를 당신이 살펴보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견언은 그 사람에게서 현명함을 보거든 그런 연후에 글을 쓰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확인을 한번 한 다음에 그렇게 신중을 다한 다음에 쓰십시오. 좌우 개활 불가 물청, 제내부 개활 불가 물청, 국인 개활 불가 연후 찰지 견 불가은 연후 거짓인데 이걸 사람을 쫓아낼 때도 좌우에서 모두 안 됩니다 라고 해도 듣지 마십시오. 대부들이 모두 안 됩니다 해도 듣지 마십시오. 국인들이 모두 안 됩니다 라고 한 연후에 살펴봐서 불가 안 된 그 사람에게 저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본 연후의 거짓 글을 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쓸 때도 그렇고 버릴 때도 신중에 신중을 다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좌우 개활 가살 물청, 제대부 개활 가살 물청, 국인 개활 가살, 연후 찰지, 견 가살은 연후 살지. 이건 이제 사람을 죽일 때 얘기인데 왕의 좌우에서 모두 그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라고 해도 듣지 마십시오. 대부들이 모두 말하기를 죽여야 합니다 라고 해도 듣지 마십시오. 국인들이 모두 죽여야 합니다 라고 말한 연후에 살펴봐서 죽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보이거든 그때 죽이십시오. 고할 국인살자 고로 말하기를 국인들이 죽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왕이 죽인 게 아니라 국인이 죽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여차 연후 가위 위민 부모 이와 같이 한 연후에 백성의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임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어디나 사실은 용인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용인이 쉬운 게 아니죠. 국인이 뭐라고? 네? 국인이요, 국인. 국인. 예. 또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래 계급이 이제 경이 있죠. 이건 이제 재상이고 경도 크게 보면 대부예요. 그 밑에 대부 있고 사가 있는데 이 시대에 들어가면은 이게 무너져요. 이게 이제 막 무너지거든요. 근데 국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지금은 나라를 뜻하지만 옛날에는 공자시대에는 국을 방이라고 했어요. 국은 임금이 사는 도성을 의미해요. 그래가지고 맹자에도 국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뜻할 때가 있고 도성을 뜻할 때가 있어요. 여기 이제 도성 안에 이제 이런 이제 노예 이런 사람들은 사람 축이 안 들어가고 사회신분들이 그냥 그 도성에서 이제 뭐 하다못해 그 뭐 정부 관청에 뭐 중간관리직이나 하위관리직 이런 걸 쭉 차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국인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또 예전에 노비나 이런 사람들이야 뭐
저 주인이 끌고 가면 되지만 백성들이 함부로 도성 안에서 못 살거든요. 도성 안에서 쓰는 거. 그래 이제 국인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요. 제선왕 문활 탕 방걸 무왕 벌주 유조. 제선왕이 묻기를 탕왕이 거랑을 내쫓고 무왕이 주왕을 정벌했다는데 유적 그런 일이 있습니까? 거랑은 그 한나라의 마지막 임금이죠. 그 탕왕이 그 이제 저거 해갖고 쫓아냈고, 주는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인데 무왕이 이제 군대로 쫓아냈죠. 어쨌든 신하가 임금을 쫓아내고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있습니까? 맹자대화 어전인지. 맹자가 대답할 말이 전해오는 글에, 전해오는 말에 있습니다. 전해오는 글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왈 시 기운 가호? 그랬더니 제사를 놓기를 신하가 그 임금을 시해한다는 게 됩니까? 어찌됐든 신하가 임금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응? 신하가 임금을 내쫓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생각하면 마지막에 이긴 놈이 이기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충성을 강요할 수가 없죠. 뭐 아니 이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기면 되는 거. 응?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역성명을 주장하는 거하고 신하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거하고 이건 사실은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응? 역사적으로 이긴 놈이 다다 이렇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실패한 놈은 다 역적으로 죽는 거고. 응? 이게 됩니까? 그랬더니 와, 적인자 위지적, 적의자 위지자. 적인자, 적은 해치는 거, 인을 해치는 자를 일컬어 적이라고 그러고, 의를 해치는 자를 일컬어 잔이라고 한다. 잔이라고 뭐 남을 해치고, 인을 해치는 자를 적이라고 그러고, 의를 해치는 자를 일컬어 잔이라고 한다. 잔적지인 위지일보. 잔적, 인을 해치고 의를 해치는 사람을 일컬어 일부라고 한다. 문주 일부주의 미문시구냐. 내가 듣기로는 일부인 주를 죽였다고 들었지, 식은 그 임금을 죽였다고 시했다고 듣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일부라고도 하고 독부라고도 합니다. 혼자 있는 사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왕은 백성과 함께 있을 때 왕이에요. 근데 이를 해치고 의를 해친 자는 백성이 다 떨어져 나가. 백성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지 혼자 남아서 일부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 독부. 백성의 마음이 다 떨어져, 백성과 더불어 있을 때 백성 임금인 것이지, 백성의 마음이 다 떨어져 나간 거는 한 지위, 한 사내에 불과하다. 일부라고도 하고 독부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이미 거리나 주는 백성이 다 떠나죠. 그건 임금 자격을 상실한 놈이다. 임금 자격이 없는 놈이다. 그래서 일부인 주를 죽였지 임금을 죽였다고 듣지 못한 것이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맹자는 그 역성혁명이 일어날 때 걔들이 임금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여기 이제 이게 재밌어요. 줄을 봐요. 왕면왈 사엄야 유 제하자 유 탕무지인 이 제상자 유 걸지지포 즉가 불연 시 이면호 찬시주야. 이만 탕왕이 거를 추방하고 무왕이 주를 정벌하고, 그래서 그건 역성이 그 혁명이 아니라 시군 임금을 시해한 게 아니라 일부인 한 사내를 죽인 것이다. 이 말은 오직 제하자 아래에 있는 자가 탕왕이나 무왕과 같은 일을 가지고 있고, 제3자 즉 임금의 지위에 있는 자가 거랑이나 주왕과 같은 난폭함을 가졌을 때만 가는 것이다. 그때만 되는 것이다. 불연 그러지 못하면 찬시 찬탈하고 시했다는 죄를 면하지 못한다. 이게 말은 간단한데 그게 그
사람이 진짜 백성의 마음이 다 떠나갖고 일부인지 아닌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역사에 이건 역사라는 게 그잖아요. 고려사를 조선시대 썼잖아요. 그러면 고려 초반기는 잘 써요. 초반기, 중반기 이때까지는 객관적으로 잘 쓰거든. 후반기 넘어가서부터는 사실은 그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은 게 특히 이제 고려 같은 경우는 공민왕 때부터 이제 공양왕까지 넘어가는 왜냐면 그 시절을 개판으로 만들어 놔야지 나의 역사문명이 그 천명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역적질한 건데 이게 사실은 파악하기 힘든 얘기죠. 되게 파악하기 힘든 얘기죠. 근데 역사라는 게 결국은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맹자현 지선왕왈 맹자현 지선왕왈 위거실 즉 필사 공사 부대목 맹자가 지선왕을 아련하고 말하기를 위거실 실은 집이에요. 큰 집을 지을 때는 그때는 반드시 공사는 큰 목수예요. 대목 우리 같은 대목이에요. 대목으로 하여금 큰 나무를 구하게 한다. 큰 집을 지으려면 큰 나무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사 득 대목 즉 왕시 위 능승기며 그래서 그 대목이 큰 나무를 얻으면 왕이 기뻐 이위를 생각하다는 거예요. 능이 그 임무를 쓰면 감당하다요. 감당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근데 장인 이 오자 잘못된게요. 착이에요. 깎을 착자. 장인 착이 소지 즉 왕로 이위 불승기며 근데 그 대목 밑에 있는 소목들 작은 목수들이 그 나무를 대패지라고 막 깎아갖고 소지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버리면 왕이 노해갖고 여기기를 불승기미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여길 것이다. 부인 유의 학지 장이 욕행지 대저 사람이 어려서 공부를 하는 것은 커서 그 공부한 것을 행하고자 합니다. 어릴 때 공부하는 것은 그 공부한 것을 커서 행하고자 합니다. 왕할, 고, 사, 여소, 화기, 종화, 즉 하여. 근데 왕께서 말하기를 고는 잠시예요. 잠시 사는 이사자 한수령 붙은 거 버리나? 여소, 네가 공부한 것을 잠시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왕이 말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맹자나 같은 이제 그 당시 지식인들이 어려서부터 공부를 한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치세의 도를 공부해갖고 커서 그 치세의 도를 세상에 펼치고자 하는데 왕이 지가 왕이라고 야 너 아무리 공부하고 그거 접어두고 내가 시키는 대로 내 말 따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 공부한 그 사람들을 알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하게 만들어야지 너 공부한 거 그냥 놔두고 내가 시킨 대로만 해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유 박어고차 수만일 필사 옥인 조탁지 지금 여기에 박옥은 그냥 옥의 원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무퉁무퉁하고 잡스러운 것도 좀 섞이고 하는 박옥이 여기에 있는데 비록 만일 이런 이제 도량경단에 많이 되는 큰 박옥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옥을 이렇게 다듬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조탁 깎고 다듬게 합니다. 아무리 크더라도 그 전문가한테 맡겨갖고 그걸 깎고 다듬게 합니다. 지어 추국 치국과 질구할 고 사 여소하기 종화 즉 하이 교옥이 조탁 옥제 그런데 옥은 전문가한테 맡기는데 치국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이르러서는 잠시 내가 공부한 거 접어두고 내가 시킨 대로 따르라고 한다면 어찌하여 옥인으로 하여금 교도 사하고 똑같아요. 사역동사예요. 옥인으로 하여금
옥을 조탁하게 하는 것과는 어찌하여 달리하느냐. 하이 어찌하여. 옥은 옥 전문가한테 맡기는데 정치를 왜 정치 전문가한테 맡기지 않고 그걸 내 맘대로 한다고 그러냐. 응? 그러니까 우리 같은 전문가한테 맡겨라. 응?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전문가. 물론 그 사람이 왕권의 고유한 속성에 침범하지 않으면 뭐 될 텐데 그 사실이 뭐 이런 것들을 잘 찾는 사람들이 고대의 성분이라고 하는 게 당태종은 그 당태종이 하면 저기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그랬잖아요. 당태종도 저기 근데 당태종이 자기 마누라가 죽었을 때 그렇게 저거 했대요. 당태종 왜냐하면 막 신하고 싸우고 그러면 막 내전에 들어와서 막 약이 올라갖고 이를 득득 깔고 저 개새끼들 다음에 죽인다 막 그런데 그거 마누라가 그렇게 만났대. 당신이 응? 저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참고 그 사람 말 들으라고. 마누라가 수없이 달랬대. 당태종이 자기 마누라가 죽고 나서 이제 누가 하늘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냐고. 응? 그 다음에 나무 얘기하니까 또 딴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 전에 저기 자금성 같은 데 가면 나무들이 이러죠. 기둥나무들이 이미 그 청대 이렇게 가면은 그런 나무를 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사는 도시 근처에 있는 게 다 떼고 우리나라 뭐 저 조선시대 막 이렇게 이렇게 옛날 그 저 구한말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사진 찍어가고 참 민둥산 아니에요. 다 떼고 다 개간해서 밥 만들고 그래갖고 그런 나무를 구하려면은 저 사천성이라 저 호남성 아주 깊숙한데, 응? 장각에나 막 이렇게 그냥 사람 인적 닿지 않는 그런 게 들어가야지 이제 이런 나무들이 있대요. 근데 그런 나무를 하나 구하려면은 사람이 몇백 명, 몇천 명이 죽어요. 그 길도 없는 산 속에 들어가서 그 찾는 과정에 뱀에 물리고 뭐 바위에 떨어져 죽고 뭐 이러고 그다음 그 비는 동안에 또 깔려 죽고 뭐 그다음에 그거를 가져오려면은 큰 강가까지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생나무가 얼마나 무거워. 생나무가 이런 식의 나무를.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구해갖고는 청나라 황제들은 명나라 황실 그때 자금성은 그대로 썼는데 자금성은 이제 그대로 좀 손봐서 쓰면 되는데 자기가 죽고 자기 아버지 죽고 그러면은 이제 저 묘실을 크게 꾸미잖아요. 거기는 또 그것도 궁전 양식하고 똑같이 꾸미거든요. 궁전 양식하고 똑같이 꾸민다는 거는 구호라고 그러는데 앞에가 9칸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가 5칸. 이렇게 건물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정전은 5칸, 3칸이에요. 우리가 구호로 지면은 그 청나라, 명나라나 청나라 사신이 왔을 때 그거 보면 전쟁 나요. 황제만이 이렇게 전면 9칸, 측면 5칸이거든요. 그 이런 건물은 중국에 딱 3군데 있어요. 저기 자금성, 그 황제 정전, 그 다음에 태산에 가면은 대왕전이라고 해갖고 태산에 그 태산에서 천신을 모시는데 그건 하늘의 신이니까 거기도 이 9개 5대 구조예요. 그리고 노란 지붕, 금색 기와. 그 다음에 공자의 대성전. 그 다음에 하나 있는 건 황제들의 무덤에 그건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황제들의 무덤 이제 제사 지내는 거. 그건 죽었을 건 황제니까. 응? 이게 저기서 나온 거죠. 여기 구는 양괴라는 뜻이고 오는 밑에서 5번째라는 거예요. 여기 이름이 비룡제철이에요. 하늘을 나는 용이 하늘에 있다. 용이 하늘을 난다. 여기서 거기다 자기 아버지들 무덤에 질내는데 이런 나무가 없어갖고 명나라
그 황제들 무덤에 있는 거 그 개축한다고 거기는 작은 나무 갖다 박아놓고 큰 나무 갖다가 거기다 자기 아버지 무덤에 박아놓고 그랬어요. 조금 옆으로 딴 얘기, 중국 역사 상식이니까. 먼저 선임 황제가 죽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후계자부터 정하는 거예요. 후계자가 황태자가 이렇게 황태자나 왕세자가 딱 지정이 돼 있으면은 관계가 없는데, 응? 황태자나 왕세자가 지정이 안 돼 있으면은 그 사람부터 먼저 정해요. 그러니까 저 효라고 하는 게 이제 맹자 뒤에 보면 나오는 게 거짓말인 게 무조건 뭐 정사를 일절 돌보지 않고 보고를 한다는데 무조건 후계자부터 줘. 그러니까 장남이고 뭐고 소용없고 후계자가 상주예요. 법통을 이어받은 자가, 그러니까 황통을 이어받은 자가. 후계자를 정하고서 후계자가 뭐 14번째 아들인지 뭔지 정하고서 그 사람이 상을 치르는데 자기가 그걸 딱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자기 무덤자리부터 정해요. 왜냐하면 이게 짓고 밑에 거대한 지하 공정을 파거든요. 죽고 난 다음에 안 돼. 그 공사하는 동안에 시신이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자기 무덤자리부터 청하고서 무덤 공사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봉해놨다가 죽으면 가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좀 오래 못하고 죽었다, 뭐 한 1년도 못 채우고 죽었다 그러면 그냥 그 공사도 대충 하고 반쯤 썩은 상태로 들어가요. 시체 썩은 냄새가 그냥 콕 찌르고. 이 옆으로 썼네. 제인 벌연 성지. 제 나라 사람들이 연나라를 정벌해요. 이겼다. 이걸 조금 안사기, 연암쾌, 양국어 기상 자지, 이국대란. 이건 뭐냐면 사기에 따르면은 그 당시 연나라 왕인 쾌가 그 재상인 자지에게 나라를 양보해서 나라가 큰 혼란에 빠졌다는 것. 연나라는 지금 이제 베이징하고 그 한국성 북쪽이죠. 연나라가 왜 저런 일이 발생했냐면 연나라도 셌는데 그 당시 이제 소진장이 이런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유세하고 뭐 그다음에 맹자도 유세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미친놈이 연나라 왕한테 가갖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위디아나 왕은 자기 자식한테 왕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어질고 현명한 사람한테 왕을 물려준다고. 그래갖고 이게 거기에 헷가닥해갖고 자기 죽으면서 지 재상한테 왕위를 물려준 거였지. 아들부터 예비가 돌아나고 그래갖고 내전이 붙어버린 거예요. 내전이. 응? 내전이. 죽은 왕은 자기 딸을 이제 요수처럼 한다고 저한테 물려줬는데 그게 이미 그 당시는 그런 사회가 아닌데 그 내전이 붙었으니까 제 나라로 와서 금 먹기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금방 먹고 그랬지. 응? 승지. 선왕문활 호기과인 무치, 호기과인 취지. 그러니까 이렇게 선왕이 묻기를 호기과인 무치. 어떤 사람들은 과인에게 말하기는 무치. 그 나라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과인 보고 그 나라를 취하라고 한다. 가지라고 한다. 과인이라는 말은 지난번에 했죠. 설명. 과덕지인 덕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 만승지국, 벌 만승지국, 오순이 거지, 인력 부지였죠. 만승의 나라를 갖고 만승의 나라를 정벌하는데 오순, 50일 만에 나라를 통째로, 거는 통째로 드러낸 거예요. 통째로 드러냈으니 인력, 사람의 힘으로는 여기에 이를 수 없다. 이건 하늘의 도움, 하늘의 뜻이 작용한 거지 인력으로는 그 큰 나라를 50일 만에 먹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불치, 필유, 천왕. 이건 하늘의 뜻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갖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늘의 재앙이 떨어질 것이다. 취지하여 그러니 나라를 갖는 게 어떻겠습니까? 맹자대활 취지 연민열 즉 취지 맹자대활 그 나라를 통째로 가져서 그 나라 백성이 연나라 백성들이 기뻐한다면 가지십시오. 고지인 유행지자 무왕시 옛사람 중에 그렇게 행한 사람이 있으니 무왕이 그렇다. 무왕이 은나라를 정벌했을 때 은나라 백성들이 좋아해서 은나라를 통째로 가진 것이다. 무왕시자
취지, 연민, 부연, 즉물질인데 그 나라 통째로 가졌는데 옆나라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면 가져서는 안 됩니다. 고지인 유행지자 문왕시야. 옛사람 중에 그렇게 행한 사람이 있으니 문왕이 없습니다. 문왕은 취할 만한 실력은 갖고 있었는데 그 나라 백성들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서 취하지 않은 것이다. 문왕이 그랬다. 이건 주를 한번 볼게요. 장자왈, 장자라고 하는 것은 북성 초기의 성리학자인 장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장제라고 하는 사람인데 장자가 말하기 이 일은 불용발 이 일은 사이란자예요. 그 사이에 머리카락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다. 즉 아버지인 문왕은 천하를 소유하지 않았는데 아들인 무왕은 은나를 타도하고 천하를 소유했거든요. 그 문왕과 무왕 사이에 머리카락 하나라도 용납이 안 된다. 즉 머리카락 하나라도 삐뚤어진 게 있으면 안 된다. 일일지가 천명 미정 즉 시군신 그 하루 사이라도 어제하고 오늘 사이라도 천명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으면 명백하게 분신간이다 이거야. 당일 명정 즉 위대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천명이 은나라한테 같은 천명이 끊어지면 그 순간에 은나라 주왕이 독부가 되는 것이다. 그 천명이 떨어진 그날부터 독부인 것이지 천명이 떨어지기 전에는 군신관이다 이거예요. 그건 명백히 시해다. 연명지절부 하이지지. 그런데 명지절부 그 천명이 끊어지고 끊어지지 않은지를 하이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천명이 오늘 7시로 끊어졌다는데 그게 7시에 끊어졌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무슨 제도로 알겠느냐. 인정이 사람들의 정일 뿐이다. 사람들의 어떤 상태, 실정, 진정일 뿐이다. 최후, 불기, 회자, 활배, 무왕, 안득이, 지지제. 최후들이 기약하지 않은데도 모이는 자가 800이었으니 무왕이 어찌 그것을 막을 수 있었겠냐. 이건 뭐냐면 무왕이 은나라 주왕 정벌의 깃발을 들었을 때 거기에 모인 지구들이 8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의 민심이 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왕이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었겠냐. 이게 해석이 말이 됩니까 이게? 말짱 거짓말이지. 자기가 타고 하자는 깃발을 들었으니까 올 거 아니에요. 응? 그냥 이런 것들 해석하는 거 보면 억지로 이론적으로 그냥 역사가 꼭 어떤 천리가 작용하고 역사에 있어서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역사라는 게 또 얼마나 우연이 많은데. 이 만승지국 벌만승지국 탐사허장 이영왕사 만승의 나라를 갖고 만승의 나라를 정벌하는데 다음 도시락이죠. 도시락에 밥을 싸고 허장 호로병에 참 마실 거를 담고서는 왕의 군대예요. 군대를 맞이합니다. 기후타제 이것이 어찌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피수화약 물과 불을 피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수익신 여와 유결 역운이응 만일 물이 더 깊고 불이 더 뜨겁다면 또한 옮겨갈 뿐입니다. 그건 뭐냐면 연나라 백성들이 제나라 군대를 도시락 싸고 마실 거 먹을 거 준비해갖고 맞이한 거는 내가 홍수와 같은 즉 연나라 임금의 학정으로 홍수와 같은 피해를 입고 불타오르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당신들이 와갖고 전에 연나라 왕보다 더 깊이 물에 빠뜨리고 더 뜨겁게 불을 태운다면은 당신에게서 또 마음이 다른 데로 옮겨갈 뿐입니다. 이런 일입니다. 죄인 버려 취지. 제 나라가 연나라를 정벌해갖고 취지 먹어버렸어요.
제후 장모 구연. 다른 제후들이 연나라를 구할 것을 빠졌다. 앞에 다자가 빠졌어요. 제후 다장모 구연. 제후들이 많은 사람들이 연나라를 구해서 장차 모여야겠다. 왜냐하면 대충 큰 나라가 7개가 있는데 저 나라가 연나라를 치면 갑자기 덩치가 커지니까 그거 갖고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저거 못 먹게 막아야겠다. 라고 하면 갑자기 커지니까. 그래서 제후들의 많은 제후들이 연나라를 구할 걸 모이다. 선왕할 아니구나. 여기 다자가 여기 있구나. 제후 단호 벌 과인자 하이되지. 제후들의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과인을 정벌할 것을 꾸미는데 어떻게 이걸 상대해야 되겠습니까? 맹자 대활 신문 70리 위정어 천하자 탄시야. 신이 듣기를 사방 70리의 땅을 갖고 그 조그만 땅을 갖고 천하의 정치를 한 사람은 탕임금이 그렇다. 은나라가 한나라를 타도할 때 은나라는 그 당시 사방 70리의 조그만 땅밖에 갖고 있지 않았다. 근데 정말 미문이 천리 위인자야. 사방 천리의 땅을 갖고서 남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치겠다. 당신은 지금 사방 천리의 땅을 큰 땅을 갖고 있다. 아니 은나라 탕은 사방 70리의 조그만 땅 갖고도 천하를 먹었는데 당신은 사방 천리를 갖고서 남을 두려워합니다. 서활 탕 일정 자 갈시. 서에 말하기를 서경에 말하기를 탕이 처음 정보를 하는데 갈나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쓰여 있는데 천하신지 천하가 믿었다. 천하가 믿었다는 뭐냐면 탕왕의 정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땅을 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그런 마음에서 한 거라는 걸 믿었다. 그래서 동면이정 서이요한, 남면이정 북이원, 북쪽원, 월, 해위후와. 동쪽을 향해 정보를 하면 서쪽에 있는 오랑캐들이 원망하고 남쪽을 향해 정보를 하면 북쪽에 있는 오랑캐들이 원망을 하면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후와 우리나라를 뒤로 하느냐. 동쪽으로 가라면 동쪽을 치고 난 다음에 나한테 올 거 아니에요. 어찌하여 우리나라를 뒤로 하냐. 우리나라부터 먼저 쳐들어오지. 응? 응? 동쪽으로 해서 가보면 서쪽이 우리나라부터 먼저 오지 왜 동쪽을 갔다 우리나라부터 먼저 오냐고 나중에 오냐고. 헤이 후와 왜 우리나라를 우리를 나중에 하냐고 하였다. 민망지 약 대한지 망무예야. 백성들이 그 탕왕의 정부를 군대를 막 바라보기를 마치 대한 큰 가뭄에 구름과 무지개를 바라보겠다. 큰 가뭄에 구름이랑 무지개, 구름이 뭉게뭉게 그 뭐들 그러면 어이구 얼마나 좋아 그렇게 기대하듯이 백성들이 은나라 군대를 그렇게 기대하였다. 귀시자부지 경자불변. 그래서 시장으로 돌아온 자들이 부지 그치지 않았고 밭을 경작하는 자들도 안색이 변하지 않았다는 게 보통 군대가 간다 그러면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군대가 간다 그러면 다 도망가는데 그냥 평상처럼 시장에 올 사람들은 다 시장에 오고 농사 짓던 사람들은 그대로 농사 짓다 이거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를 절대로 해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응? 주기군이 주기민 약 시우강 린대요. 그 임금을 죽이고 다른 나라 정벌해서 그 임금만을 죽이고 그 백성들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임금의 폭정에 학정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가서 그 임금만 처벌하고 백성을 위로했기 때문에 위로한 것이 마치 시우가 때맞춰 비가 내리는 것과 같았다. 그래서 민대여 백성들이 큰 기뻐했다. 즉 가뭄에 때맞춰 비가 내릴 때 백성들이 얼마나 그걸 기대하듯이 그렇게 기대했다. 시우라는 말이 기억나요? 삼국 수호지에 송강의 호가 급시우예요. 양반답 두려워. 송강의 호가 급시우. 때리쳐 비가 내린다. 그러니까 도움을 철실히 요구할 때 송강이 반드시 도운다. 서왈 희아후 후레 기소. 서경에 말하기를 여기서 후는 임금이에요. 우리 임금을 기다리니
임금이 오면 기는 부사에 아마하고 서로서 아마 우리가 살아날 것이다. 즉 자기 지금 다스리는 임금을 자기 임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정보로 오는 임금은 자기 임금이라고 우리 임금을 기다리니 그 임금이 오면 우리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금연학기민 왕이 정지. 지금 연나라가 그 백성을 못 살게 저희들 학대하는데 왕께서 가서 적발했다. 맹자의 사람도 웃기는 거야. 자기 내부에서 그렇게 내란이 붙은 거를 그걸 학적이라고 표현하고 민이위 장 정기호 수화주 주야 판사호장 이영 왕사. 백성들은 이미 여기기를 왕께서 장차 자기들을 수화주 중 물과 불 속에서 즉 구할 거라고 여겨서 판사 도시락에 먹을 걸 담고 호장 호리병에 마실 걸 담아서 이영왕사 왕의 군대를 맞이했다.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라고 여겨갖고 맞이했는데 약살 기부영 계루 기자재 회기 종묘 천기 중기 여지야 기가야. 그런데 왕의 군대가 가서는 그 부영들을 죽이고 기자자들을 묶어 데리고 오고 꽁꽁 묶는다는 건 포로나 노예를 쓰려고 묶어 데리고 오고 회기 종묘 그 나라의 종묘를 훼손하고 중기 기중이 그 나라의 귀중한 물건들을 옮겨온다. 여러분 그 가함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하겠습니까? 천하 고외 지지강이야.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가 제 나라가 강한 것을 진실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금우 배지 불행인정 시 동천하지병이야. 근데 지금 땅이 2배나 해갖고 그렇게 국력이 강성해지면서도 어진 정치를 행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천하의 병사들을 격동시킨 것이다. 즉 갑자기 힘이 세졌어. 그러면 저 사람이 잘하고 그러면은 그래도 뭐 저 사람이 뭐 우리나라 쳐들어와도 되게 뭐 관계 없겠네. 근데 가갖고 막 백성 잡아주기고 그런다면 야야야 저게 우리나라 오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천하의 모든 그 군대들이 왕을 당신 타도하라고 당신이 부르는 것이다. 왕석 출령 반기 모해 지기 중기 모연중 치근 유커지 즉 유각극지 극지 야 왕께서는 속히 명령을 내려 모는 늙은인데 80 이상의 우인데요. 이는 어린애. 그 모에 늙은이와 어린애를 돌려주고 끌고 어떤 늙은이와 어린애를 돌려주고 지기중기 그 귀중한 물건들을 옮겨오는 것을 중지하고 모연중 연나라 우리들 연나라 백성들과 상의하여 치군 거기서 새로운 임금을 세운 다음에 거짓 그날을 떠나라. 그러면 아직은 그걸 저지하는 데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그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거 악이다, 악이. 악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는데 연나라 장 중에 아주 그 유명한 장수거든요. 연나라 이제 제후들이 간섭해갖고 연나라를 회복시켜줘요. 그다음에 이제 연나라가 독이 바짝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연나라 거꾸로 제나라를 쳐들어가요. 그리고 제나라가 수도가 함락되고 수도가 버리고 제나라 왕이 도망가요. 도망까지 가는 일이 발생해요. 그랬다가 전빈이지 전빈. 그러니까 전빈이 저걸 갖고 겨우 회복해요. 그래가지고 연나라 제나라가 연나라는 한 번 제나라한테 아주 되게 당하고 제나라도 그 보복으로 되게 당해요. 이렇게 특히 연나라가 제나라를 보복할 때 제나라 그때 전빈 그 친구가 아주 유명한 그 병법가인데
그 저기 아까 그 양양편에 나왔던 그 누구예요? 손빈이 그때 저거 하거든요. 아주 그 고대 그 전국시대 전투에 아주 유명한 전투 중에 하나예요. 기억이 5분만 쉬겠습니다.